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내걸고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회장과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이사가 오늘 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전문 경영과 책임 경영을 절충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량화 언어 모델 등 5개 고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넷제로 시대 해상풍력의 답이다를 주제로 에너지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상풍력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 총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전삼노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1차 파업을 진행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삼노에 따르면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으로 이 중 반도체 설비, 제조, 개발 직군이 5,211명입니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내걸고 반도체 공장 자동화와 상관없이 설비, 점검 등 관련 인원이 없으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에 따른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임금교섭에서 내걸었던 요구 조건을 다소 낮춘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회장과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 간 분쟁이 종식됐습니다. 한미약품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한미약품그룹을 전문 경영과 책임 경영을 절충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과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오늘 그룹 내 대주주 간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전날 회동 후 이날 인이사층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불협 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업자의 간부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장차남 임종윤 종훈 형제가 단일 경영권 집단을 구성하며 51% 과반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신 회장은 특히 송영숙 회장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 경영과 전문 경영, 정도 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자신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으로부터 지분 6.5%를 1,644억 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전체 오버행 이슈가 없도록 자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회장과 임 이사 양측은 한미약품의 조속한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앞으로 균형감 있는 경영단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임성기 전 회장 일가 중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SLLM, 헬스케어 등 5개 고성장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중기부는 오늘 AI 스타트업 링크업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리튼의 검색 화면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입력해도 다양한 정보를 글과 영상, 이미지 등으로 보여주고 출처도 남깁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오늘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AI 스타트업 링크업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초격차 AI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우기 위한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AI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AI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혁신적인 기반의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고성장 AI 분야의 초격자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AI 스타트업 레벨업을 위해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한 소형 언어 모델 스타트업과 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또 AI와 융합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X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고도화를 높고 데이터 수집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노트북 기기 외에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는 초격차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위해 10개 스타트업이 선정됐는데 LG전자, KT 등 대기업과 오는 9월까지 기술 검증 등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LG전자가 출시할 차세대 LG 노트북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지역 특화 제조 AI 센터를 통해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AI 스타트업의 우수 서비스는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 등록한다는 계획입니다. AI 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합니다.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벤처 캐피탈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유치 성공 스타트업에는 K 글로벌 스타 펀드 매칭 투자, 글로벌 팁스, 기술 보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민생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최근 2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직형 보험 사기 일당 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인 보험 사기 실태, 금융부 김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험 사기, 이게 수법도 진화하고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 사기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 정도가 연루됐던 사기 행각이 요즘은 보험 설계사부터 보험사, 병원, 브로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형 범죄로 진화해서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 사기 적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 사기로 1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빼먹은 한방병원 의료진과 가짜 환자 1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한의사와 전문의, 간호사, 가짜 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 사기 일당이 허위 진료 기록을 이용해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 사기입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고령의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는데요.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은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B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 처방을 내리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 사기를 권유하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이나 피부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 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 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환자 100여 명에는 보험 설계사도 5명이나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보험 사기에 가담해서 실손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최근 금감원 보험 사기 대응단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 GA 소속 설계사 40여 명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와 22개 GA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들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과 GA 설계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험 사기 규모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증가했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는 11만 명 가까이 적발됐는데 2019년도와 비교하면 약 20% 증가한 셈입니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 원으로 1년 만에 7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이 보험 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당국은 올해 초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찰의 보험 사기 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건데요.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라인을 구축한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주에는 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추진 방안, 그리고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면요,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를 권유하거나 유인, 알선,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행위자는 보험 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부 김도화 기자와 조직형 보험 사기 실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LH 납품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LH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지정 협조를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고품질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LH는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며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업체 전략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로 LH가 대상 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이 리딩뱅크 자리 지키기에 나섭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문화 안착과 고객 몰입 서비스 전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리딩뱅크 탈환에 성공한 신한은행의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는 내부 통제와 고객 몰입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틀 전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내부 통제 준수 문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나아가 정 행장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내부 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연이어 터진 수백억 원대 횡령 등 금융사고로 내부 통제 중요도가 올라간 시점에서 고객 신뢰가 중요한 은행업 내 조직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행장은 이어 고객 몰입을 하반기 핵심 경영 키워드로 내세우며 현장 영업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성과 중심 현장 주도 하반기 정기 인사 단행에 이어 고객 니즈에 집중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솔루션 그룹과 테크 그룹을 확대 개편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전문화에 나섭니다. 동시에 신한은행은 하반기 리딩뱅크 자리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신한은행은 기업대출 성장과 이자익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당기순이익을 전분기 대비 98% 늘어난 9,286억 원을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PF 리스크와 기업대출 증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음식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대피트 대표는 오늘 사내 구성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온 외식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6.8%입니다. 배민은 배민원 상품 프로모션을 2022년 3월 종료하고 그때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부과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는 배달 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배민의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합치면 10.8%에 이릅니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배민은 이날 배달 수수료 인상과 함께 업주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를 다음 달 9일부터 개편해 배달 수수료 인상과 동시에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에서 900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는 내년 3월까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넷제로 시대 해상 풍력이 답이다를 주제로 제19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태양광에 과도하게 쏠려
에너지원 다양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번 포럼에선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상 풍력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에너지 전략 포럼 현장.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이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해상풍력은 현재는 추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개 인허가를 득해야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평균 추진 기간은 한 8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인허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또 최 차관은 해상풍력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효율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를 계획하는 만큼 기업들도 해상풍력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이끄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유럽처럼 자국 풍력 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이 발달한 유럽 국가의 평균 풍속은 약 10m/s.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풍속이 7m/s로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 2005년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작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풍속 조건에서 발전량이 좋은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한국의 지형과 바람 환경에 맞춘 특화 모델 개발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7년 5.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한 데 이어 2022년 국내에 최적화된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 초기 30% 수준이었던 풍력 발전기의 국산 부품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확대되면 국내 풍력 발전 생태계도 낙수 효과를 누리며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도입하면서 협력사들에게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 따라서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유승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처럼 정부 주도형으로 계획 입지를 하고 그것을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보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 공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발전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도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유 교수 역시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영국이나 덴마크처럼 정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 위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면 안보나 국산 기자재 공급망 육성에 차질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입찰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을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펼치고 수익을 군민들과 나누는 신안군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햇빛, 바람의 기적을 쓰고 있는 신안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태양광과 풍력 사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에너지 사업이 눈길을 끄는 건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때문. 태양광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군에서는 탄돈 이론도 타치 안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n분의 1로 나눠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익금을 주고 있는데 실제 2021년 4월 처음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100억을 국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대상자만 11,004명, 신안군 인구의 29%에 달합니다. 주민 1인당 연 4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돌아갔습니다. 햇빛연금 지급 이후 신안군의 인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에 이어 풍력 발전을 통한 바람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 규모인 총 12,000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풍속은 7.78m/s, 30km 이내 수심 50m 미만이 1,803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원전 8기 규모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높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졌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과 기업, 지자체의 노력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중립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전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